안녕하세요. 자, 공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이게 공부가 사실 피곤하게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몸은 지쳐가도 정신은 더 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뭘 안다는 건 기쁜 거 아니에요? 베이컨이 그랬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그죠? 예, 우리는 아는 게 힘이다 생각하고 좀 힘들지만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자,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돼요? 목국토 정제가 되네요. 맞죠? 정제다.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른 재물 아니에요? 바른 재물. 바른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로부터, 그죠? 뺏길 염려가 없는 겁니다. 왜? 정당하게 그 재물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정제라고 하는 것,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정의할 때 이 의자가 붙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의사연 구르잖아요. 그죠? 예, 정심 그래요. 정심. 예, 그러면 진짜 바른 마음. 그죠? 이 정심. 그러니까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재물이다. 이 기토가 있네요. 예, 기토. 기토는 편제가 되죠. 이 을목한테는 무토는 정제가 되고 기토는 편제가 되는데 이 편제보다도 무토 정제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토는 일단은 정제보다 큰 돈이다 이렇게 보시라고요. 기토가 편제니까 큰 돈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을목이 무토를 봤을 때 정제인데 기토가 편제잖아요. 이 편제보다 무토를 봤을 때 더 큰 돈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을목에서 기토를 보면 그죠? 역시 편제 정제보다 더 크다고 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토가 훨씬 더 큰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게합을 이 개수가 이분한테는 뭐예요? 인수잖아요. 그죠? 이 인수를 갖다가 무게합으로 해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또 임수를 어떻게 해요? 임수를 토국수에서 없애지 않습니까? 멀리 못 오게 막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게 토국수 한다는 얘기는 수생목을 못하게 막는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목한테로 이렇게 스며들게 오는데 그거를 제방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이 제방은 산으로 막는 거, 막 댐 같은 거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우리가 그 논의 어떤 경계의 모습 그런 뚝인데 이 무토는 어마어마하게 싼 축대 이런 거예요. 그 제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거로 임수를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다. 이 무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을목이 이 무토라는 그죠 여자가 되죠. 무토라는 여자에게 미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을목이 자기 처잖아요. 정제. 자기 부모가 어때? 몰라본다. 자기 부모도 몰라본다. 그리고 인수죠. 인수. 공부도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을목이 이 무토를 봤을 때 돈으로 얘기하면 기토보다 큰 돈으로 보게 되지만은 그죠? 이 무토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인수, 개수나 임수를 못 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목이 여자한테 치마폭에 말려 들어가게 되면 부모와 그죠? 공모를 담쌓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무게합을 하게 되면 화가 피어나게 되죠. 그러면 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을목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꽃 피우게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꽃이 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토는 어때요? 아버지죠. 아버지 맞죠? 목토 아버지인데 이 개수 어머니가 합심해서 나를 꽃피게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분석을 할 때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얼마나 잘 살피느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무토와 개수가 합해서 병화를 낳았다 그러면 어때요? 병화를 낳았으면 꽃이 활짝 피게 된다.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무토가 있을 때 을목일간인데 무가 있어요. 이렇게. 자, 무토는 여러분 큰 산입니다. 첩첩산중에 있는 겁니다. 그죠?
생각만 해도 어때요? 여기저기 모두가 산 아닙니까? 이 을목이 답답한 형국이라는 거는 딱 보면 순간에 아시겠죠? 자, 첩첩산중에 있는 이 을목이다. 깊은 산골에 그죠? 살고 있는 조그만 꽃, 그죠? 야리야리한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바로 토다, 그죠? 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가 많아서 나무를 박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토가 강하니까 나무를 박으려고 하는데 나무가 부러진다, 그죠? 이렇게 토다 목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가 많으면은 어때요? 임계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은 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폐색되고 무기압되고, 그죠? 가로막히게 되는 형국이죠. 소양강 댐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3개나. 그러면 임계수가 수생목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임계수를 다 쫓아버린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된다 안 된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 수라를 일찍 떠나게 된다고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지는 어때요? 비밀이죠. 이 지지라고 하는 건 얘기는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천간은 드러나는 거고 보여지는 건데, 지지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지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게 왔다, 숨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팔자든 간에 사주에 재가 많게 되면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공부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거에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주에 재가, 어떤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에 여자든 남자든 재가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하는 데는 소질이 없다, 돈 버는 쪽으로 가야지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사주에 재가 2개면 재수생되고, 만약에 재가 3개다 그러면 삼수생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재다 사주는 그래서 재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틀림없습니다. 공부보다는 일단은 돈 버는데 머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꾸 공부시키려고 한다는 자체가 억지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 많은 사주와 인수가 많은 사주와 어떤 물건을 판다면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잘 팔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재 많은 사주가 훨씬 그 물건을 잘 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탁격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탁격 많이 들어봤죠? 탁격이다, 뭔 탁격이다, 뭔 탁격이다, 그죠? 금다 수침 탁격이다, 그죠? 화가 많으면 또 화가 많아서 탁격이고, 그죠? 물이 많으면 물이 탁격이고, 하여튼 탁격이라고 그러는데, 탁격은 도대체 뭐를 탁격이라고 하느냐?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자고요. 우리가 보통 탁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뜻은 이래요. 네 그릇이 적은 그릇이다, 그때 탁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의 흐름이 혼탁하다, 이렇게 했을 때 탁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의 흐름이 그죠? 혼탁하면, 섞여 있으면 그게 혼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혼탁 명식이 있는데 이 혼탁 명식이 뭐냐면 일단 재다사주가 됩니다. 형충, 그죠? 형과 충이 많은 사주, 그리고 살이 많은 사주, 그죠? 살이 뭐냐 하면은 관살이 됩니다. 그리고 불통사주가 되게 되는데, 관인상생은 뭐냐면요, 그러면 관이 인생을 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관인상생인데, 신강하면 관인상생이 되고요, 신약하면 관인상생이 안 됩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관인상생이다. 관인상생이 되는데, 이게 관인상생이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신강하면 관인상생을 받는 거고, 신약하면 관인상생이 안 된다고요. 혼탁 명식이 뭐냐면 재가 일단 많은 사주, 그냥 재다 사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주에 형과 충이 많은 사주, 형충이 많은 사주고요. 그리고 살다, 그죠? 살이라고 뭐는 건 뭐예요? 편관이 많은 사주. 그 다음에 불통사주. 불통사주는 뭐냐면 이때는 불통사주, 통관용신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불통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통사주다. 기토, 을목 입장에서 기무토가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사주에 일단 재가 많다는 거는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탁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가 많으면 탁격이다. 동서남북을 불러봐도 그렇죠? 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탁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치마만 둘러도 좋다고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명식이 되겠죠. 자,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 목국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 없다? 거느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여자를 거느리기 위해서 뻥쟁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애인요. 을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애인이잖아요. 애인. 그죠? 둘이 지금 사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목국토로 사귀고 있습니다. 기토라는 여인은 자존심이 있는 여자입니다. 예, 괜찮은 여자죠. 그래서 을목의 애인 이 기토를 을목이 사귀고 있는데 갑이 어떻게 해요? 갑이 갑기합으로 어때요? 가져가. 묶어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경우에는 탁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걸 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이게 탁한 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병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을목과 기토가 목국토하고 있죠. 그죠? 목국토하고 있는데 서로 불통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불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통되고 있는데 병화가 어떻게 통관용신을 하고 있죠. 목생화 화생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병화가 기가 막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목생화니까 이 자식이 그죠? 예,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병화가 통관용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요 탁명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탁격이 그 청명이 됐다. 그래서 성격이 돼서 이 그 다음에 귀, 이 부귀를 누리게 된다. 이 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조가 어떻게 놓이느냐에 따라서 이 부와 기가 그리고 그러니까 부와 기, 빈천이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정당한 돈은 재생관으로서 명예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요. 이게 신강사주는요 뇌물을 먹어도 재생관이 된다니까요. 신약은 재생관이 안 돼요. 마누라가 승진승급을 시켜주니까 이게 밖에서 봐도 멋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장가 잘 간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재생살이 되면 이게 제가 참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재생살이다. 이게 마누라잖아요. 이게 내 돈이잖아요. 마누라가 내 돈이 재생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돈, 그걸 받게 되면 결국에는 재앙이 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나를 죽이는 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신약사주는 재가 재앙이 돼요. 재앙. 남자가 신약한데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렸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그 여자가 재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말도 못하게 골치 아프겠죠. 주위에서 그런 거 보셨죠? 남자가 처세가 잘 못해가지고 행동거절을 잘 못해서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미투? 그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난 사내가 되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잘난 사내가 되고 싶은데, 그죠? 못난 사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마누라가 어떻다고요? 살을 생해주니까 이 사람은 떨리게 되는 겁니다. 살 떨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신강하다, 관이 신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신강하면요 관이 어떻다고요? 정당한 돈이 되고, 그리고 잘난 사람이 되고, 내가 약하게 되면 그게 살로 가면, 관이 살로 된다면 나는 부정한 돈이 되고, 그죠? 부정한 돈을 먹게 되고 못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